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월요일 코너는요. 취업 컨설턴트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경쟁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 코너 함께할 파이터들 출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9월로 접어들었는데요. 태성쌤께서는 9월을 맞이하시면서 하반기가 이제 딱 시작이 됐잖아요. 각오가 좀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가볍게 그렇죠. 한번 해보자 이렇게요? 까짓것 오, 해보면 되지 않겠어? 그쵸. 너무 어렵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그쵸. 또 오늘 취업 어때와 함께 하시면서 공부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스텔라쌤께서는 좀 어떠신가요? 지금 사실 취준생 분들이 좀 오히려 이게 시간이 다가오니까 체감을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매일매일 약간 엄마처럼 잔소리를 아. 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네. 네, 네. 뭐라고 하시나요? 준비됐지? 지금 하고 있지? 정신 차려야지. 네. 그러다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음. 계속 놀고 싶어하고 막 요즘에 양양이 핫하다는데요. 양양 좀 갔다 올게 이런 양양? 얘기. 네. 양양으로 양양 갔다가 너 지금 어디로 간다? 네. 지금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지금부터라도 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자, 9월의 시작과 함께 여러 기업들의 채용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려라 주제판. 대한민국 산업기틀을 마련한 기업의 취업해 보아요. LG화학 대 현대자동차. 자, 오늘 주제를 보니까 대한민국 산업기틀을 마련한 기업, 저희가 다 아는 기업입니다. 우선 LG화학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LG화학을 준비해 주신 태성쌤,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LG화학은 LG그룹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네. 여기서 석유화학, 첨단 소재, 생명과학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범 LG가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LX를 포함한 LG그룹, 여기에 모체. 그러니까 LG그룹의 모든 회사의 엄마다. 그러니까 취준상의 엄마는 스텔라쌤, 네. LG그룹의 엄마는 바로 LG화학. 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지금. 그죠? 네. 모체가 되는 곳입니다. 네네. 여기가. 그래서 LG화학이 그 그룹 전체 중에서는 계열사 중에서 2위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아니면 자본금 뭐 이런 것들 기준으로 보면 네. 시가총액 이런 것들 보면 2위를 하고 있는데요. 네. 1위는 어딜까요? 전자인가요? 맞아요. LG전자가 1위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잘하고 있어요. 네. 한 83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고 있고 여기와 더불어서 2위를 하고 있는 이제 LG화학도 매출액이 지난해 52조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성과를 잘 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조 원이 넘었고 그리고 임직원 수는 약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국내에 14,500명, 해외에 5천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수는 전체 60여 개가 되는데 국내에는 17개, 해외 훨씬 더 많아요. 43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역사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LX 하우시스를 방송을 할 때 네. 여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모태거든요. 어. 그러니까 시작은 락키. 라키요. 예, 네. 락키 화학공업사. 여기가 정말 오래됐어요. 1947년에서 됐어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77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1947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해방 이후에 네. 예, 진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네. 이미 이 락키 화학공업사는 만들어졌다. 그만큼 역사가 예, 그만큼 굉장히- 오래되고 아직도 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력이 있는 회사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74년에 주식회사 럭키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1995년에 LG화학으로 최종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럭키화학, LG화학으로 바꾼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업 분할 또는 합병, 인수 합병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업의 모습을 갖췄는데요. 기업 분할, 인수 합병 한 것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기업 분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LGCI, LG화학, LG생활건강으로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하우시스, 나중에 LX 하우시스가 되는 그 회사가 또 분할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많은 학생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회사도 여기서 분리가 돼서 나갔습니다. 또한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현대석유화학도 인수를 했고요. LG석유화학, 동부 펌한농, 그리고 LG생명과학
이런 데를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지금의 모습, 즉 석유화학 그리고 첨단 소재, 생명과학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뭐 LG화학이 원래도 대단한 기업이지만 요즘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 몇 년 새 성장세가 좀 더 급격히 늘어난 느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거 그 기업의 위상을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좋다고 하면은 아이 어차피 당신이 맡았으니까 할 것 같아서 좋다겠지. 내 생각, 내 입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의 권위가 있는 그 조직의 이름을 빌어서 제가 여기에 위상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요. 미국 화학학회에서 글로벌 그 화학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탑 10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요. 네. 여기 탑 10의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화학 유일하게, 기업으로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화학업체 브랜드 가치가 글로벌 3위예요. 글로벌 3위. 국내 3위가 아니라 네. 글로벌 3위. 오. 그리고 파이낸스 타임스 이렇게 제가 영어 발음을 할 때는 자꾸 눈에 힘이 들어가고 입이 꼬여요. 이해해 주세요. 파이낸셜 타임스. 예, 여기서는 팬데믹 이후에 기업 가치가 급상승한 세계 100대 기업을 뽑았습니다. 그래요? 여기 또 들어갔어요. 오. 예,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권위 있는 조직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LG화학과 또 겨루게 된 기업이 바로 현대자동차인데, 스탈리쌤 뭐 현대자동차 하면 우리나라 1등 맞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죠? 그러니까 사실 현대자동차를 이제 설명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오히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연혁과 근데 이제 규모와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께 좀 팁을 드려보면 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1967년 12월 29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제조, 판매, 차량 정비 등의 사업을 운영을 하는 완성차 제조 기업입니다. 매출액은요, 작년 기준으로 연간 약 142조 원이고요. 직원 수도 작년 기준으로 너무 많습니다. 72,688명의 규모입니다. 너무 대단하죠, 그렇죠? 네. 서울에 위치한 본사와 그리고 남양의 연구소가 핵심인데요. 이를 포함을 해서 전국 각지에 울산, 전주, 아산 공장 등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세계 각국으로도 해외 사업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뭐 미국, 인도, 체코, 러시아, 브라질 등의 국가에 8개국의 공장이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네. 해외에도 너무나도 많죠? 8개국의 공장이 있는 걸로 봐서는 와, 해외에도 진짜 공장이 많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 현대자동차가 국내 시장보다 해외에서 더 판매량이 높다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버는 우리 현대자동차 기업이 정말로 효자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글로벌 판매 현황을 보면 국내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국내는 약 69만 대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수치를 보았을 때 이제 326만 대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총 합해서 약 400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해외 실적이 정말 상당한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각 그 국가별로 지역별로 그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 포트폴리오의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스타트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서 재료비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어떤 가격 정책과 인센티브를 좀 최적화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수익성 모델 위주로 판매를 하는 그 전략 등을 통해서 역대 최고의 손익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도 한번 살펴보면 고수요, 고수익 이런 어떤 차종 중심의 전략적인 모델 믹스 조정과 베르나의 성공적인 좀 런칭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2021년도를 좀 봐보면 자율주행이나 인지나 제어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인수를 했죠. 그래서 완성차 업계의 로보틱스 분야 산업 육성에도 진보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뭐 한 명쯤은 현대자동차를 네. 타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정말 국민 기업인데 LG화학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요. 두 기업 다 알면 알수록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워낙에 유명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취준생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사업 내용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LG화학의 사업 분야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화학,
그다음에 첨단 소재, 그다음에 생명과학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먼저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우리가 납사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나프타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원유에서 직접 생산되는 그 유분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로 사용되는 것인데 보통 이게 그 석유화학 원유가 들어가면은 증류탑이라는 곳에서 이제 각 온도별로 이게 뭐 가솔린이 나올 때도 있고 등유가 나올 때도 있고 나프타가 나올 때도 있고 한데 한 100에서 150도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원유가 있습니다. 그 휘발유, 등유 사이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원료를 가지고 에틸렌, 프로필렌, 부다티엔, 그다음에 벤젠 이런 기초 유분하고 합성 수지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 보면은요, PE라고 해서 폴리에틸렌이라고 이거 범용 플라스틱으로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만들고 있고요. PVC라고요, 일반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접착제 원료로 사용되는 그런 제품도 생산하고 있고, 또 ABS라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내장재, 또 지난번에 그 영업무역에서 했던 뭐 헬멧 뭐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네. 그런 원료들이 있어요. 자, 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우리 LG화학에서 이거 안 만들어주면 못 만들 거예요. 오, 자동차를. 그쵸. 예, 그런 네. 기업입니다. 아, 참고로. 네. 그리고 SAP라는 것도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기저귀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 고무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석유화학 분야는요, 눈총을 좀 많이 받는 기업이에요. 네. 왜냐하면 철강하고 석유화학은 그 환경에 대해서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눈총을 많이 받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여기는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친환경 소재 이런 것들을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플라스틱인 PCR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분해성 소재, 그러니까 미생물이나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자연스럽게 자연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PBAT, PLA라는 제품을 이제 사업화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석유화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첨단 소재에서는요, 이게 큰 고객들이 있어요. IT하고 가전이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IT하고 가전도 산업이나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요구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 변화에 따라서 많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이제 경량화,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적합한 제품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생소하지만 생명과학이라는 분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장 호르몬제하고 당뇨 치료제 이런 것들이 주요 사업 영역이거든요. 주요 제품 요거를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크게 세 가지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태성 쌤께서 LG 화학이 없으면 현대자동차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냥 네. 쇳덩이 위에서 그냥 운전하고 다녀야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사업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자동차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다른 사업도 하고 있나요? 네, 물론 맞습니다. 네. 자동차를 당연히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이 차량 부문과 함께 이제 종속회사로 여러분들 이제 차를 구매를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으세요. 차량 할부 금융 그리고 결제 대행 업무 등의 사업을 운영을 하는 금융 부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현대캐피탈, 그쵸. 현대카드, 그리고 이제 철도 차량 제작 등의 사업을 운영을 하는 기타 부문으로 이제 속해 있기는 한데 기업명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현대로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세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대자동차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부문 사업만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려도 이 또한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쵸. 제가 조금 서둘러서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약 50%가 달하는 압도적인 국내 1위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용차나 뭐 소형 상용, 뭐 대형 상용 등의 자동차 부품 생산하고 판매하고 차량 정비 등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 주판매 차량 아이템들은 다 너무나도 아실 것 같아서 뭐 제네시스 라인이나 아반떼나 한 번쯤은 정말 내 주변의 지인이 안 타고 있는 지인이 없을 정도로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내는 전국 이제 직영지점과 판매 대리점으로 현금 외상 할부 등의 방법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겠고요. 고급차 시장이라든지 친환경차 전환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 조금 더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현대자동차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이 눈여겨볼 점,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행보이지 않나. 제가 이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 해외 수출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그렇죠? 더욱 적극적으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자동차 선진 시장을 공략을 해서 사실은 환차액에 대한 수익성도 극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좀 자랑스럽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또 현재 40년 만에 현대자동차가 유럽 3대 자동차 시장 중에 한 곳인 영국에서요, 여러분. 누적 판매량 기준이 점유율 2자릿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상당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디나 동남아 시장도 공략을 하고 있고 정말 글로벌 기업이다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께 좀 자부심으로 와닿지 않을까 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이제 완성차 산업의 메가 트렌드인 전동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금액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29조 4천억을 투자를 합니다. 이 전기차 모델을 늘려서 2030년까지 총 323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서 미국 점유율은 11% 하겠다. 글로벌 점유율을 7%를 달성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기술의 진보와 과감한 투자로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메타모빌리티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와. 네. 정말 스텔란 쌤께서 정말 길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LG화학 그리고 현대자동차 모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LG화학과 현대자동차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쌤들이 이 두 기업을 추천하는 이유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성 쌤. 취준생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가 현재 얼만큼 크고 잘하고 있는가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기업에서 나라는 사람, 우리 직원들은 얼만큼 귀중히, 소중히 여기는가? 이런 걸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글로벌 탑 위상의 화학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업체 브랜드 가치가 글로벌 탑 3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현재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되게 깜짝 놀랄 거예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2022년에 30조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21년에 1년 후에 30에서 43조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한 해 뒤에 52조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29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10조씩만 29조가 됐어요. 와. 그러니까 계속 앞자리가 달라지도록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이것에 멈추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나 분리막 등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굉장히 품질 높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R&D 투자 금액만 해도 앞자리가 계속 달라져요. 20년, 21년, 22년 비교해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투자하는 거, R&D 인원에도요. 20년에 5,300명에서 21년에 6,300명, 22년에 7,1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얘기해보고 싶어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제 느낌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네. 왜냐하면 CEO가 직접 여기에 이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CEO가 인재 채용 투어에 매년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인재를 내가 직접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 그만큼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 기업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할 사람 내가 보겠다. 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텔란 쌤께서는 현대자동차 추천하신 이유가 뭔가요? 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현대자동차는 연봉으로 그거를 보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죠.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럼요. 킹대차라고 하죠.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들 중에서도 사실은 고용 인원이 최근 몇 년 사이에도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바로 이 현대차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더 말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는 그냥 무조건 기회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이제 과도한 이 긴축 시점에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재무 건전성, 재무 건전성 너무 탄탄하고 안전한 그리고 또 미래 성장이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어떤 공격적인 투자나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자세 그리고 사실 저는 좀 이 부분은 좀 놀랍습니다. 사실 자체 제작과 그리고 생산 연구 개발과 기술력에 집중을 하는 그 근본이 사실상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현대자동차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체 기술력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발전을 해나가는 모습이 결국은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무 건전성 그리고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네, 연봉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준다면은 그쵸. 취준생 여러분들 확실히 느껴지시겠죠? 자, LG화학과 현대자동차 두 곳 모두 지금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LG화학의 채용 공고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LG화학은요. 지금 학사하고 석사 모집 분야하고 그리고 석박사 모집 두 개 전형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학사, 석사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모집 기간이 9월 14일까지예요. 14시에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은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에 한하는데 2024년 1월 2일부터 1개월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형 일정은 입사 지원 후에 서류 전형을 9월 말까지 할 거고요. 온라인 인적성 검사와 AI 면접을 10월 초에 하기로 되어 있고 1차 면접, 직무 역량 면접을 10월 말에, 2차 면접을 11월 중순에 그리고 인턴십 1개월을 2024년 1월에 시작을 해서 입사는 2024년 2월에 입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서류 전형을 9월 14일까지 받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현대자동차의 채용 공고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서류 접수 기간은요. 9월 14일 저녁 5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원 대상은 학사, 석사학위 취득 또는 24년도 2월 졸업 예정자까지 포함이 되니까 꼼꼼히 숙지하셔야겠고요. 모집 부문은요. 대규모 채용입니다.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각 6개 분야에 총 26개 직무를 정말 대규모로 채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지원서 서류, 서류 전형 AI 면접과 인성검사 보고요. 직무 면접 그리고 종합 면접 후에 신체 검사 후 입사를 하는 전형이다라는 점을 숙지 부탁드리겠고요. 동일 기간 동안 진행 중인 신입 채용 공고에 중복으로 지원하실 수 없는 점도 꼼꼼히 숙지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규모로 지금 네.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 기업의 채용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태성쌤? 예, 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왜요? 네. 이거 파이터인데 여기서 이제 좀 힘이 좀 빠지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네. 일단은 별로 안 빠지는 것부터 얘기를 드리면 네네. 학사하고 석사 요 과정, 석박사가 좀 다른 전형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잠깐 말씀드렸었고요. 그거는 채용 공고 자세히 보시고요. 학사, 석사인 경우는 1개월 인턴십을 거쳐서 이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거 말하기 싫은데 어쨌든 사실을 전해드려야 되겠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떨어진다기보다는 내가 회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안 맞다. 그죠? 네. 왜 그러세요, 저한테? 네. 그리고 석유화학 분야가 이번에 안 뽑아요. 이 분야가 굉장히 큰 영역이었었는데 네. 이 분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전공자가 지원할 곳이 없어요. 아유, 저 인문계열인데. 그죠? 네. 나 이 얘기 안 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좀 마지막으로 희망을 하나 드리면 타 계열사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지원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급하게 끝내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현대차 채용의 특징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께 너무 기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대규모 채용 공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복잡해서 지금 이제 취준생 분들께서 어디를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지요?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채용 설명회나 그룹 직무 상담, 1:1 채용 상담 등 이런 것들은 자세히 제공이 되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드릴 테니까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역별로도 양재 본사, 서울 경기 지역, 의왕연구소, 남양연구소, 아산, 전주 등 공장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를테면 인사관리 직군 같은 경우에도 공장에 따라서 채용을 또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디자인 직군 같은 경우에는 채용 전환형 인턴 전형으로 직무 면접 이후에 실습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들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슨 직군을 지원을 하실지, 어디가 여러분들이 지원하셨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을지 아주 디테일한 사전 공부와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 기획 부문에 뭐 상품 전략 기획에서도 신차 상품 기획 직군이 있고 상용차 상품 기획 직군이 있고 따로 채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모집 공고와 그 직무 소개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께서 다 좀 보셔야 되겠고요. 지원 자격 요건의 영어 점수 조건도 조금씩 다르고요. 우대 조건들도 다르고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대 조건 값이 나랑 혹시라도 맞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서 다른 직군으로 지원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많은 양인데 네, 소개를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채용 직무도 좀 알아볼까요? 예, 여기는 첨단 소재 사업 분야에서 4개 분야에서 산을 뽑고 있습니다. 양극재와 관련해서 하이니켈하고 망간 그리고 공정개발 분야에서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고, DX 추진 담당, 이 DX라고 하면은 이제 R&D 분야의 DX인데 뭐냐 하면 뭐 AI 비전 연구한다던가 공정 최적화, 이상 감지, 소재 개발 이런 영역에서 일할 사람을 뽑고 있고요. 생명과학본부에서는 한 개 분야, 생산 총괄, 생산 기술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TO 분야, IP 총괄, 그러니까 특허 출원 분석하는 그런 역할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전공자를 예. 네, 뽑지 않는다는 게 조금은 네, 아쉬운데 현대차는 어떤가요? 인문상경계열 전공자분들 여기 모여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채용 직무가 정말 너무 많아서, 아니 정말로 이거는 파이터의 심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이거는 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채용 직무가 정말 많습니다. 모집 부문 크게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부문에서 다양한 직무를 채용 중에 있고요. 건수로 제가 한번 집계를 해봤더니 연구개발이 총 54건, 디자인은 총 6건, 생산제조 42건, 사업기획 26건, 경영지원 21건, IT 5건에 대규모 채용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직무 소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LG화학과 현대자동차의 채용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줄 정리 들어볼게요. 글로벌 리딩 기업에서 일하자. 말씀드렸듯이 탑3 기업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그런 회사다라는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각광받고 있는 2차 전지라든가 전기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분야 다 LG화학 없으면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인재를 대하는 최고 경영자의 자세를 보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어떻게 대우를 받을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좋은 회사에서 일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텔라쌤도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여유롭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대규모 채용 공고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철저히 준비해서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국내 1위고 또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 최고 기업입니다. 그렇죠? 인문상경 계열 분들, 이공 계열 분들, 취업준비생 분들 모두에게 기회의 문이 활짝 지금 열려 있습니다. 어느 직무에 지원하실지 좀 잘 공부하셔가지고 똑똑하게 전략을 잘 짜셔서 지원하시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LG화학과 현대자동차의 채용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